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와, 혹하지 말아요. 진짜 오랜만인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주제 고르느라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같은 성분, 다른 등급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화장품 회사나 업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성분을 좀 따지시는 여러분이라면 조금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EWG 등급처럼 성분에 대한 등급이 아니라 같은 성분이지만 그레이드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그게 무슨 소리냐, 물은 물이고 방부제는 방부제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 한참 명품 화장품 카피한 저렴이 화장품들이 많이 나올 때 있죠. 키엘 수분크림의 전성분과 순서를 똑같이 카피한 찰떡크림이었나? 그런 것도 있었고,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에서 전성분, 유효성분을 똑같이 하고 나쁜 성분을 빼가지고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한 그런 저렴이 갈색병,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저렴이들은 원조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판매가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하잖아요. 많게는 2배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심하게는 3배에서 5배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핵심만 짚어드리면은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녹차 추출물의 원료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하면은 고가 화장품에 들어가는 녹차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는 가공 형태에 따라 효능과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에 한 뿌리에 10,000원이라고 치면은 그 인삼을 9번 동안 쪘다가 말리고 과정을 반복한 홍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만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천연물에 따라 가공을 함에 있어가지고 효과와 효능이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더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뭐 증폭이 될 수 있는 천연물도 있고 아닌 천연물도 있어요. 그건 이제 상품 개발자나 연구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겠죠.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 그 한약재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숙성을 시키고 달여가지고 고아가지고 뭐 쪄내가지고 갈아서 뭐 이런 식으로 먹잖아요. 그 가공되는 방법과 형태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그리고 효능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게 화장품에 적용될 때는 전부 다 그냥 일반적인 녹차 추출물 이렇게 들어가요. 녹차에다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가공 방법을 더해도 녹차 추출물은 녹차 추출물로 기재가 됩니다. 1세대 추출물 가공 방법이 물이나 알코올에 원료를 넣어가지고 뭐 팔팔팔 끓여내서 정제해서 얻어내는 추출물 방법, 이런 것들이 1세대적인 가장 보편적인 성분이고요. 2세대로는 이제 요거를 뭐 발효시키고 숙성시키고 발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2세대 가공 방법이 있어요. 3세대에는 성분을 보면은 무슨 배양 켈러스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3세대에는 이런 효소들을 이용해가지고 가공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는 각 원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료 가격이 뭐 각 단계별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정제한 녹차 추출물과 3단계에서 추출하는 녹차 추출물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죠.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녹차 에센스가 나왔는데 딱 한 가지, 단일 성분으로 만든 에센스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출시를 했잖아요. 검은색 녹차, 흑녹차를 이용한 그런 에센스였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로드샵에서 이미 녹차에 관한 제품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정제수 대신에 뭐 80%, 90% 녹차 추출물을 넣어서 만들어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왜 아모레퍼시픽의 단일 성분 이 녹차 에센스는 120ml에 10만원을 넘는 가격이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얻은 녹차 추출물이 아니라 그 녹차 형태를 굉장히 많이 가공을 해서 녹차 자체의 효능을 극대화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5,000원짜리 녹차 스킨 같은 거, 그런 거에 이제 항산화 효과가 1이었다면은 2세대, 3세대, 뭐 4세대, 5세대 이런 것들의 가공 형태를 거쳐서 만든 녹차 에센스의 항산화 효과는 그 효과가 5,000원짜리에 비해서 20배, 30배, 50배 그 이상 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화장품에 들어간 전성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있어도 원료의 등급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포인트로 PR을 하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푸르디아의 석류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석류 추출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 착즙 공법을 이용해서 껍데기부터 과육 그리고 씨앗까지 이렇게 쫙쫙쫙 짠 거. 이런 경우에는 일반 석류 추출물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공정과 이펙트가 많이 들어갔는데 석류 추출물이라 표기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한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제품과 비싼 제품이 성분이 완전히 같다고 해도 절대 그 원가나 효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성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니까.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자꾸 예로 드는데 국내 최대의 화장품 기업이기도 하고 R&D 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안에 보면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성분적인 면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뭐 에뛰드나 그리고 뭐 이니스프레이 일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아모레퍼시픽에서도 다 OEM 업체에 맡겨버립니다. 근데 이런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프리메라, 헤라 이런 브랜드들은 절대로 외부에서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 아모레퍼시픽 내에 있는 R&D 센터의 기술력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밖에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엄청난 비용을 본인들이 직접 투자해서 연구 개발하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비단 아모레퍼시픽을 예로 들었지만 해외에 있는 뭐 로레알, 엘카, 유니레버, LVMH 뭐 이런 회사들은 더 심하겠죠. 원료 좀 따지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눈치는 채우고 계셨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해준 적은 없었죠. 이런 점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품 구매할 때 더 똑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비싼 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비싼 게 좋을 거라는 인식을 악용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소비자분들이 값비싼 제품이라면 반드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 정보가 진짠지 거짓인지 이 정도는 서치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예요. 그럼 오랜만에 준비한 혹하지 마라 영상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빨리 끝났지만 다음엔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알아보고 지름하세요.